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영상을 급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원혜룡 국토부 장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나온 중요한 부동산 정책 변화 힌트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5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250만원 공급 확대 방안.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세 번째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된 부분. 네 번째는 임대차 3법 부분. 다섯 번째가 GTX 사업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50만원 공급 확대 방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고, 지금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 10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근데 좀 많이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공급의 기준이 뭐냐? 분양을 하겠다는 것이냐? 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거냐? 아니면은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게 수도권만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지방까지 이야기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이 그냥 250만원 공급 확대 방안 이렇게 퉁쳐서 나왔었거든요. 그에 대한 좀 힌트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은요. 8월까지 발표하기로 한 250만원 공급 계획은요, 인허가 물량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50만원 공급 계획은 장기적이고 전체를 보면서 흐름을 잡는 정책으로 접근하자는 기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에는 분양 시장도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분양이 제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3, 4년 뒤에 공급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과부족과 과공급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반복을 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250만원 공급 계획이 단순히 민간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분양이 잘 안 되는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민간 정비 사업에 의존하는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공공이 어떤 식으로 공급을 늘려나가냐? 공공 부지 중 LH가 가진 땅, 국공유지 가운데 숨겨놓고 개발 안 한 곳 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은 신도시 지정 방식은 아닌 것으로 추측돼요.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도 많을 때는 54만원 공급했는데 수요와 공급이 어긋났다. 숫자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박자가 맞도록 고민하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외곽지역 신도시 지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은 도심 지역 인근의 LH 보유 공공부지 활용 방안이 민간 정비 사업 말고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방안이 LH 보유 신도시 부지들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 이게 이제 새로 지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정을 했는데, 신도시 보면 가끔 보시면 빈 땅들 많이 있거든요. 미개발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좀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요즘 이제 대형 신도시 송도나 검단이나 아니면 이제 동탄 같은 데 보면요, 이제 대형 신도시를 예전에 1기 신도시처럼 한꺼번에 쏟아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뭐 109, 209, 309로 나누든가, 아니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좀 장기적인 방향에서 나눠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신도시 지역에 미공급 주택 용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좀 공급을 빨리 촉진시키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그리고 자동용지 축소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3080 플러스 공공재개발 등의 향후 진행 과정도 예상 가능한 발언이 있었어요. 자,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 계승할 수 있는 것은 계승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호응도가 떨어지는 공급량도 꽤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3080 플러스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시다시피 공공중심의 정비사업 확대 방안인 3080 플러스는요,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은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곳도 3만 원화 되는데, 아직까지 10% 안 된 곳도 7만 2천 원화 돼요.
그래서 원해는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주민 동의율이 낮은 곳은 민간 사업이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사주택 공급 확대 방안 어떻게 될 것이냐, 속도를 낼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약간 동의율 높은 곳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도 언급이 됐습니다. 개선 방안을 6월 중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저는 빠르면 한 7월 정도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한 달 정도 더 앞당기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6월 달. 근데 이거는 빨리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얘를 빨리 발표해줘야 분양가 올라갈 걸 기대하고 분양을 미루는 단지들이 분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같이 언급한 게 분양가 상한제 장점도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왜냐면은 수분양자가 분양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니까 토지주들, 재건축 투자자들의 이익이 제한되면서 시장 과열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고 같이 언급을 한 겁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가장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322개의 동의에 적용이 돼 있죠. 현재 시세 대비 한 60% 전후에서 공급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해는 국토부 장관은 취임 인사청문회에서 분양가는 시세 80%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60%에서 80% 전후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발언으로 예상을 해보니까 한 시세 70% 이상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꺼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양가 상한제 미세 조정 필요 부분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세 반영률은 현재보다 높여주고 분양을 진행되게 하되 어느 정도 수분양자한테 기대 이익이 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공급을 할 것이다. 제가 예상할 땐 시세 70% 전후가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 서울 시내 일기 신도시 그리고 수도권 노후화 지역 각각 질서와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관련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년에 특별법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라서 이거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단기 과제라기보다는 장기 과제로 분류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임대차 3법 개정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뭐 개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8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2018년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올려주는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엇인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6월 중에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몇 가지가 지금 언급이 됐는데 첫 번째, 전월세 매물 공급 촉진 방안, 직접적으로 LH를 동원해서 물량을 늘릴 건지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고요. 두 번째, 전세 대출 한도 증액 부분, 지금 5억까지 대출해 주는 거를 더 늘리는 방안, 이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어차피 이게 전세 가격이 불안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전세 대출 한도 증액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부분입니다. 자, 한꺼번에 전세금을 다 올려버리면 세입자의 부담이 되니까 혹시 네가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 부담을 다 안 씌우고 일정 수준 이내에서 보증금을 증액하면은 보유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 지금 이 카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GTX 사업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왔죠. 자, 먼저 GTX A 노선과 C 노선은 임기 내 착공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A 노선은 뭐 착공을 했으니까 B 노선, C 노선은 임기 내 착공을 시키겠다. 두 번째, GTX D 노선과 F 노선은요, 임기 내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비 타당성 검사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예비 타당성 검사가 통과되게 되면 언제 착공한다? 보통 3년 전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또 착공하게 되면은 공사 기간에 6년에서 8년 정도 걸려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앞으로 5년 이내에 통과되는 걸 감안하면은
지금 GTX-D나 F 노선 완공 시기를 보려면 15년 이상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B 노선과 C 노선 인근 역세권에는 호재긴 한데 이거 임기 내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게, 왜냐면은 A 노선이 사업이 빨랐던 거는 국제 사업으로 끌고 가서 빨랐던 거거든요. 그럼 B 노선하고 C 노선은 사업 추진 모델을 어떤 식으로 갈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일단 목표로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둔촌중공 사태 관련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시끄러워야 나선다는 설레 남길 순 없다.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둔촌중공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에 들어갔죠. 그래서 9일인가 10일 정도 10명 넘는 인원이 조합에 상주하면서 샅샅이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 둔촌주공 문제는 직접 개입보다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시공사하고 조합이 먼저 해결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에서 개입할 부분이지 국토부가 나설 문제는 아니다. 대신 제도 개선의 기회를 살펴본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거든요. 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신탁 재건축을 건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수백억에서 수천억, 심하면 조 단위 사업을 이 비전문가인 조합에서 끌고 가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신탁 재건축을 도입해서 사업 속도 빠르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제안했던 부분이고 국토부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지 않을까, 그와 관련된 좀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의 민간 정비 방식은 무엇인가, 제도가 좀 바뀔 가능성, 이 부분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자, 긴축을 앞두고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무주택자를 위한 로또 청약 존재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3기 신도시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직 95% 이상 남아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남아있고요. 이들 지역에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당첨 꿀팁까지 제가 총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